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 노력과 훈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긍정의 힘으로 성공 투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투자 성인들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투자는 장중 실시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교육, 종목 상담, 그리고 급등주 발굴, 대박주 발굴, 단기 매매 전부 다 검색되게 표현해 놨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레버리지 교육 그리고 선물 옵션도 교육을 하고 향후 이제 변곡점에서 소액 투자하는 부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과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책으로 낼까 하다가 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뭐 책으로 낼 필요가 있을까? 수많은 뭐 좋은 책들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책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강의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종류와 해설인데 물가지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음식품 에너지 제외 CPI가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PPI죠.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있고 또 5번에 이제 공급 관리자 협회 지수 혹은 ISM 제조업 지수가 있죠. 요 5가지가 물가 지수로 좀 중요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가 있는데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 뭐 이런 부분이 있고 7번에 이제 고용 비용 지수 ECI가 있고 또 8번에 주간 실업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그리고 9번에 이제 구인 지수가 있고 소비 지표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CCI죠. 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뭐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CPI죠. CPI하고 PPI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또 생산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의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동향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총 생산 GDP가 있죠.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또 선도 경제 지표 지수 뭐 합쳐놓은 거죠. LEI 그리고 14번 개인 수입, 그 15번 소비자 신용, 16번 기업 재고 지수, 17번 건설 지출, 18번 도매 재고 지수, 19번 수출 증가, 그리고 수입 물가 뭐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는 뭐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는 이제 달러의 강세 뭐 이런 부분을 예상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해지겠죠. 그러려면 이제 미국의 공장도 많아야 되고 미국이 전부 다 로봇화 되면은 경쟁이 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차후에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뭐 노동 생산성으로는 그 임금 가지고 뭐 글로벌 진출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렵죠. 그래서 미국이 수출하는 거를 잘 보시면 뭐 금융이랑 방산, IT는 뭐 전부 다 뭐 이머징 국가에 공장이 다 있는 거죠. 연구센터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에 이제 생산성 그리고 21번에 자동차 판매 지수. 이 자동차 판매 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 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중고차 판매도 그렇지만 자동차 판매 지수도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바로미터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거의 뭐 생활 필수품과 같은 부분이에요. 국내에서는 뭐 기호품으로 뭐 진행이 되지만 미국은 생활 필수품 자동차 없으면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의 판매나 뭐 증가, 감소, 특히 감소 진행되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 흐름이 매우 안 좋다 하는 부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뭐 자동차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지만, 자동차 판매가 위축된다 그러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으로는 이제 내구재 주문, 그리고 이제 공장 주문이 있죠. 뭐 이런 부분은 선 주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지로는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연방 예산, 뭐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역 수지가 좀 미국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면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또 신축 주택 판매, 뭐 이런 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택 착공은 많은데 뭐 신축 주택 판매는 안 된다 하면은 급속도로 주택 판매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시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뭐 영향도 있는 거고, 또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 경제 지표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경제 지표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지해 놓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지수, 고용 지표, 소비, 그리고 경기 동향, 산업 생산, 수지, 주택, 제조업, 그리고 FOMC 회의,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 성장형 투자 업종에는 이제 바이오 신약 및 신약, 뭐 10년 전에 이제 자료였지만 뭐 지금도 뭐 변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바이오 의료 부분, 인공장기, 헬스케어, 아직 이 부분은 10년 전보다는 좀 낮았지만 아직 활기가 도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유망 업종이다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해놨는데, 전기차는 많이 올랐는데 첨단 철도주는 못 올랐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첨단 철도주, 도시화되는 부분에서 GTX A, B, C, 뭐 GTX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첨단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철도주도 향후 좀 유망하지 않을까. 태양전지,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 또 대체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능형 로봇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는데 뭐 10년 정도 지냈지만 지금도 뭐 아직 크게 이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됐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롭게 좀 부각이 될 거다. 첨단 신소재, 뭐 그래핀이라든지 슈퍼섬유, 특수 합금철, 10년 전에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0년 지난 상태에서 보면은 기술의 진보는 됐지만 아직 완전히 뭐 대중화되어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핀도 중요하지만 이 슈퍼 섬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슈퍼 섬유. 근데 슈퍼 섬유가 나오면은 옷가게들이 전부 다 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슈퍼 섬유로 만든 옷을 착용을 하면 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도 부력으로 뜨는 부분, 그리고 공중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력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부분, 여러가지 이런 슈퍼 섬유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은 한 30년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죠? 특수 합금철, 뭐 이 부분도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뭐 형상 기억, 뭐 이런 기억 합철, 뭐 이런 부분이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뭐 특수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일단 단가가 맞아야 되는데 뭐 그런 단가가 맞지 않으면 대중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가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스마트 가전들은 시스템 반도체, 뭐 첨단 부품. 시스템 반도체는 뭐 10년 사이에 TSMC가 뭐 삼성전자를 제끼는 놀라운 모습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역시 뭐 그런 부분의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초고속 강통신, 네트워크, 무선 인터넷 뭐 계속 발전이 되고 있죠. 5G 다음에는 6G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또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분도 계속 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게 새로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특수건설 및 특수개발, 이 부분은 이제 초고층 빌딩, 또 테마파크 등에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초고층 빌딩이 현재 뭐 뉴욕에 보면은 한 100년 정도 되는 빌딩이 있는데, 그런 빌딩이 한 뭐 300년, 500년 간다. 뭐 이런 부분이 되면은 뭐 천지개벽이 되는 거고, 또 초고층 수를 뭐 150층이나 뭐 200층 또는 뭐 300층으로 아파트나 회사를 짓는다 하면은 뭐 그때는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고층 빌딩 시대에 앞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투자업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는 좀 괜찮은데, 그러려면 조금 더 강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성인으로서 이제 제럴드 로브, 월가의 이제 증권왕이죠. 월가의 증권왕. 이분은 대형주, 단기 매매, 단타 매매 두 개, 세 개의 종목의 탄력적인 대형주로만 매매를 진행했고, 이분을 모방한 사람이 일본에도 있었죠. 일본의 BNF라고. 2000년도 2천만 원 가지고 8년 만에 3천억 만든 사람. 혼자 매매한 거고, 제럴드 로브는 투자자들을 전부 다 돈 벌게 해준 최초의 인물이고, 뭐 그 뒤로 이분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 그죠? 웬만큼 돈 벌면 다 독립을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도 뭐 웬만큼 돈 벌어서 자기 거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이 제럴드 로브라는 분은 끝까지 고객들의 돈을 불려주는 뭐 그런 놀라운 모습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월가의 증권 왕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뭐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인물, 월가의 증권왕, 오직 이 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부분은 피나는 훈련은 필수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작은 이익을 차곡차곡 쌓는 게 성공 투자 비법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분의 얘기를 잘 보고, 책이 있으면 책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제럴드 로브 말씀드렸고, 평생 동안 잘 아는 일부 종목만 집중적으로 연구 반복 매매했죠. 주식수 늘리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기대해 주시면 되고, 뭐 매수 및 보유 기준에서만 주식을 보유하고, 매도 및 현금 보유할 때는 그냥 항상 현금화 시켜서 잔고에 늘 주식보다 현금이 많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죠. 마티 슈발츠는 뭐 월가 최고의 선점의 명인이죠. 증시는 전쟁터다. 판단이 틀렸다면 바로 손절해라. 잘 잃어야 잘 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분이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깡통난 사람이에요. 월가의 뭐 펀드 매니저 진행되는 부분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했다가 다 깡통 났고, 동료한테 이제 기술적 분석을 듣고서 거기 이제 깨우침을 얻고 기술적 분석으로 돌아서서 단기 매매, 기술적 매매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을 나왔습니다. 뭐 이분은 책도 없어요. 뭐 굳이 책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성공한 부분의 얘기를 하는 부분은 손절매를 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손절매를 자유롭게 하고 나서부터 성공으로 진행됐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절대로 손절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자동으로 끊죠. 그죠? 자동으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매 해가지고 뭐 50%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끊은 사람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50% 손절 나고 손절을 못한 사람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윌리엄우님은 뭐 잘 알고 계시죠? 지지 않는 실전 게임의 명승부사. 그래서 캔슬님 기법.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최근의 시장의 흐름하고 매우 유용한 그런 자료를 제공한 분이죠. 그죠? 급등주는 시세 폭발 전 1, 2분기 순이익이 급증했다. 이 부분. 그리고 신제품 경영 혁신, 신고가, 서비스, 시장 점유율 등이 급증한 종목. 수급이 좋아야 된다. 수급이 최고의 잣대다. 가장 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도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를 선택을 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움직임을 따라가라.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세장, 야세장 판단하는 부분도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서 체크하고 또 거래량 증감을 체크해서 대비를 하라. 놀라운 부분의 얘기. 모든 시장의 모든 것이 윌리엄 오닐 얘기하는 부분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오 가벨리,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가치 투자 계보에 걸출한 실력자. 싸게 사도 오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당연한 거죠. 올라가지 않았는데 싸게 샀는데.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촉매를 찾아라. 주가를 끌어올릴 이 부분은 대량 거래량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대량 거래량이 진행되는 종목만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세히 보시면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도 거래 실릴 때 매수하면 그때부터 여기 땅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라가미 군이유 증시의 사계절론을 정립한 최고 분석가죠. 세계 최고의 분석가로 보셔도 됩니다. 이만한 분이 없는 거죠. 전문가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며 또 철저히 지킨다. 큰 수익을 내기보단 실수를 줄여야 하듯 리스크를 관리하라. 금리와 기업 실적, 주가는 늘 연동돼 움직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종목 선택은 거시경제로부터 개별 종목을 찾아가는 톱다운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진행되는 부분. 그래서 큰 물줄기 거시경제, 거시경제가 진행되는 부분의 흐름 속에서 그 중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보석 찾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준 분, 우라가미 군요. 그리고 이제 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늘 강의하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손절매는 나의 실패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내 매도하는 부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본적 선택,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으로 내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부분, 미래 성장 주식수 늘리기 최고 전문가, 단타, 단기, 중장기 매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었고, 원달러의 흐름을 체크하라.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죠.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유입되는지, 워낙 강세일 때 코스피 상승한다. 돈의 흐름을 체크하라. 돈이 모이는 곳에 수익이 있다. 실적 호전되는 종목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이다. 당연한 얘기고,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는 수급의 그림자이다. 외국인 기관의 매매 흐름을 체크하라. 대형주는 필수 체크 항목이다. 상승률 상위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 신고가 종목을 찾아서 대박주를 발굴하라. 61선 돌파 및 지지되는 종목은 급등주다. 자동 매수하라.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초기 20주선 돌파 및 지지 종목은 인생 역전의 모습이다. 중장기 진행하라. 강조하는 부분이죠. 초기 60주선 돌파 및 지지 종목은 옆집을 팔아서라도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바닷가 꼭지의 징후다.
언제나 대량 거래를 체크하라. 그리고 언제나 상승이 멈추면 정리하고 다시 볼 것, 챙겨야 내 것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매매 기준을 로봇처럼 자동으로 진행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충분히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확실한 매수 시점이 되면 매수하라. 사람의 감정을 지워라. 매매는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즉 모양을 보고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감정 지우는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평선을 따라가는 부분의 매매, 이런 부분에 모든 역량을 다 발휘를 하고 순수하게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처럼 빨간색이면 상승, 파란색이면 하락, 요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석, 이평선이 빨간석으로 올라가는 부분 진행되면 보유, 매수 및 보유. 이평선 밑으로 파란색 나오면 매도 및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제지표 그리고 투자 명인들의 내용을 좀 보여드렸는데, 하나씩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자료가 있으니까 멈추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뭐 책 읽듯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는 부분은 분명히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미친 노력과 훈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레벨업, 자산 레벨업, 그리고 인생 레벨업, 성공 투자는 레벨업 투자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천천히 그런 부분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발굴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안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잘 안되는지를 자꾸 다듬는 부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초보자가 훈련을 통해서 숙련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숙련자만 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숙련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숙련자가 되는 부분에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90%는 노력하지 않아요.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더라도 중간에 그냥 그만둬요.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전하고 멈추고, 도전하고 멈추고, 조금 의욕 보이고 멈추고, 꾸준히 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인생은 꾸준히 하는 부분이 가장 소중하고 멋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밥 먹으라면은 누구든지 밥을 먹거든요. 왜냐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노력도, 훈련하는 부분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모진 이런 힘을 써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 되는데, 욕심만 앞서 있는 거예요. 감정이나.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뭐 게임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룰을 배우고 뭐 진행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욕심만 앞서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초보자가 훈련을 통해서 숙련자가 되는 거고, 숙련자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습관화 되는 거죠. 그죠? 습관자가 되는 겁니다. 습관자가 되면은 뭐 그때부터는 프로죠. 그러니까 습관자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뭐 당연히 달인이 되는 거고, 눈 감고 할 정도가 되는 거죠. 눈 감고 할 정도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숙련자가 되셔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준비, 뭐 이런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그런 부분을 배우고 또 느끼고 또 동행하는 부분에서 저와 함께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유튜브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켜놓고 여러분들하고 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뭐 특별한 부분이 없는 한 항상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부분에서 제가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유튜브는 꼭 해놓을 테니까
네, 참고 삼으셔서 뭐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네,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제 질문이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을 했는데 정말 잘 맞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깨우침이 있어야 돼. 배우는 과정이. 자꾸 고기에 대해서 고기의 형태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 잡았으니까. 그죠? 잡는 부분의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잡는 연습. 잡는 연습 해보고 아깝게 뭐 큰 월척을 놓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에 그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척을 잡은 부분에 이런 모양만 상상을 하지 말고 월척을 잡기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